네, 녹화 이제 실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녹화가 들어가는데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파워포인트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PC에 여기 보이는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수험번호 마이너스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라는 거죠. 저장해 볼까요? 실행하면 일단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파일 하고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선택하고요. 자, 찾아보기 선택을 하셔서 자,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이 되면 자, 여기는 선생님 문서 폴더를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서가 안 보이고 라이브러리가 나온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폴더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했어요. 문서를 하면 선생님 컴퓨터에는 ITQ 폴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는 이렇게 ITQ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ITQ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상단에 내 PC의 문서 폴더에 ITQ 폴더 여기다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이 전송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위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을 이제 이곳에다 수험번호가 오늘 날짜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2024-0701, 2024-0701. 그리고 하이픈하고 내 이름으로, 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저는 유순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네,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상단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험번호 하이픈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겠죠.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MS 오피스 21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제가 21 버전이래 기본적으로. MS 오피스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볼 때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왜 기본은 2021 버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 때 이런 가로가 있으면 내가 2016으로 시험을 보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실행하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슬라이드 작업을 먼저 해야지 돼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문제의 두 번째 슬라이드 있죠. 여기 슬라이드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이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여기에 보시면 메뉴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크기 순서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하래요. 그럼 먼저 선생님 슬라이드 마스터는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드 2를 보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죠.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 전체 구성을 처음부터 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지 설정은 디자인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디자인 선택을 해보세요.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을 했어요. 녹화를 하니까 얘가 조금 더 실행이 늦게 되네요. 자, 디자인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맨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갑니다. 자, 디자인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디자인 메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에 예,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얘를 클릭을 합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클릭을 했습니다. 네,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는 누르셔서 A4 용지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A4 용지 210 곱하기 297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이게 최대를 하겠느냐, 마침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시험장에서는 보통 이 맞춤 확인을 해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대부분 맞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맞춤 확인으로 클릭을 하고 그러면 A4 용지로 얘가 설정이 됩니다. 기본 이 슬라이드가 A4 용지로 설정이 되죠. 네, 녹화 때문에 되게 느리네요. 자, 저는 요거를 다 넣을까요, 선생님? 자, 일단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만약에 중간에 감독관이 답안 전송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바로 여기 작업 표시줄에 이 맨 밑에 여기가 작업 표시줄이죠. 이 밑에가. 자, 여기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떠 있잖아요. 그때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여기 실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답안 전송을 누르고 자, 얘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답안 전송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닫기 하시면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선생님 얘가 실행이 된 듯해서 이거를 좀 음,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질 않으니까 제가 강제 멈춤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공유 잠깐 해제하고 강제 멈춤을 할게요. 이 프로그램도 실행돼서 더 느린 것 같아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지 설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용지 설정을 끝났으면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마스터 작업은 이제 순서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를 지금부터 잘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스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테마들이 있잖아요. 이 테마들을 만드는 작업처럼 여기 테마들이 있잖아요. 슬라이드의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할 때 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구성을 뭘 하느냐면 이 목차 부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과 그 다음에 밑에 여기 그림 로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 번호가 매 슬라이드마다 여기 보면 똑같으죠. 네, 3쪽 슬라이드도 똑같고 여기 로고도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4쪽도 똑같고 5쪽도 똑같고 6쪽도 다 똑같아요. 자, 이 작업을 기본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슬라이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얘는 보기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보기 메뉴를 선택을 하고 자, 보기를 누르시면 마스터 북이라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으로 들어오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이죠. 여기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럴 때 반드시 이 스크롤 바가 여기 세로 스크롤 바가 있습니다. 이 수직 스크롤 바가 있는데요. 얘를 끌어서 맨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올리고 맨 처음에 있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제 약간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제외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는 여기다 작업을 안 하고요. 각각의 슬라이드가 문제가 항상 우리 여기 세 번째 내용 및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안 하고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에다 그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요. 선택하셨나요? 자, 여기다 작업을 할 거예요.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거냐면, 이 밑에 요 모양. 두 번째 슬라이드 2에 이 도형을 보고 작업을 하고, 요 로고를 보고 작업을 하고, 이쪽 번호를 넣는 거. 이런 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네, 여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먼저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조건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2에서 6번 슬라이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고 제목 끌 거를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이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하는 게 이 목차라고 하는 요 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글꼴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게 여기 보니까 도둠의 40포인트의 흰색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 얘를 클릭을 합니다, 선생님. 얘를 클릭을 하고요. 자, 홈 눌러야죠. 자, 여기다가 도둠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도둠, 엔터. 자, 도둠, 엔터하고, 그 다음에 도둠, 엔터하고 40포인트래요. 40포인트. 40 엔터. 자, 40 엔터하고 흰색으로 하래요. 자, 글자색 이게 흰색이죠, 선생님.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정렬 일단 눌러줄게요. 가운데 정렬하고 얘는 그냥 일단 흰색으로 하세요. 이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얘를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보시면 도둠의 40포인트의 흰색, 가운데 맞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도형이 아닙니다. 텍스트 상자입니다. 자, 글을 나타낼 거니까 일단 얘는 이 상태로 그대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다 되셨나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도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도형에는 선이 없게 하래요. 자, 어떤 걸 도형을 만드냐면 이 위에 이 도형을 만드는데 보시면 여기 선이 없어요. 이게 선. 이 선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이게 성악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요. 선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도형은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맨 밑에가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삽입에 들어가셔야겠네요. 자, 삽입 눌러볼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형에 자, 사각형 그룹에서 이 사각형을 하셔도 되고 뭐 최근에 사용한 그룹에 있다면 최근에 사용한 그룹에서 선택하셔도 되죠. 여기 직사각형이 있어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그림을 여기서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림 해보세요, 선생님. 이게 적당하게 메뉴를 보시고 이게 그리시면 여기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도형을 선택하면 항상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이런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제가 빈 곳에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없어져요. 도형을 선택하면 이 도형에 대한 이 서식 메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그리고 도형 스타일에 대해서 색깔을 바꿀 때는 도형 채우기에서 바꾸는 거고 도형에 대해서 선에 대한 종류나 선의 색깔이나 선 없음을 할 때는 도형 윤곽선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가 어떤 입체 효과를 준다든가 할 때는 이 도형 효과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얘부터 색깔은
시험장에서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이 색깔은 내 맘대로 흐리고 진하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얘를 선택하고 색깔은 도형 채우기에서 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걸 그냥 맨 끝에 걸로 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흐린 색은 위에서 두 번째 거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두 번째 거로. 자, 그 다음에 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여기에 보면 윤곽선 없음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은 흐린 색으로 그냥 선택을 아무거나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시든. 자, 저는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걸로 하고 윤곽선은 선 없음 이렇게 윤곽선 없음으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만약에 되셨다면 여기서 이제 해제하지 마시고요. 바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 작업 순서를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도형을 그리면 이제 색상은 이 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 없음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얘는 선택한 걸 해제합니다. 자, 다음에는 위에 도형을 해야 되죠. 이 평행사변은요. 자, 동일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자, 도형에, 자, 도형에. 자, 평행사변형은 여기 기본 도형에 얘죠.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파워포인트 시험은 선생님들께서 거의 도형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도형이 어디 있는지를 한눈에 빨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동료. 한번 그러면 저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저는 한 이 정도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위에다 맞춰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자, 위에다 저는 이렇게 맞춰볼까요? 자, 그리고 얘 다시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맞췄어요. 자,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색깔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선 없으면 돼 있으니까. 그죠? 색을 바꾸는 거는 이 도형은 채우기에서 하는 거죠. 도형 채우기에서. 자, 얘는 그냥 밑에서 두 번째 걸로 하세요. 흐린 거는 위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진한 거는 밑에서 두 번째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밑에 있는 글상자가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여기 밑에 있는 글상자를 테두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선택합니다. 네,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럼 글상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시험장에서 좀 떨려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방향키, 화살표 키를 위아래 키로요. 자,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 얘를 뭐 길게 늘려도 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늘려서 가운데다 놓어도 되고, 그냥 그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요 위에만 표현이 되면 되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선생님, 이거 한번, 되돌리기 하셔서요. 요거 되돌리기. 이렇게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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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리기. 자, 이렇게 다 끝까지 되돌리기 합니다. 자, 되돌리기 하셔서,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그냥 다 작성해보고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작성해 볼까요? 자, 그게 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자, 되돌리기.
자, 원래대로 자, 여기까지 해놓습니다. 되돌리기 해서 여기 정상으로 여기까지 했어요.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께서 이 부분 다시 연습해 보실 거니까 잘 기억해 하시거나 아니면 음, 메모를 잘 하셔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로고를 넣을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났어요, 여기는. 이 도형은 작업이 끝났고요. 이 로고는 위에 보니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단 로고는 내 PC의 문서의 IDQ 폴더에 여기서 그림을 갖고 와서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을 하래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이 똑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디서 받으시냐면요. 영진 출판사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일단 다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영진출판사, 영진닷컴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 영진닷컴 이렇게 하시면요. 이제 똑같은 그림으로 연습 안 해보셔도 되지만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계속 할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영진닷컴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기적이라고 여기 두 번째 메뉴가 있어요. 여기요. 이기적. 여기 보이시죠? 메뉴에. 이기적 여기를 누르십니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요. 자, 이기적이라고 누르게 되면 이 기출 문제 여기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고 여기 만약에 기출 문제 올려놓은 거를 여기서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하셔도 되고요. 이 오른쪽에 가운데쯤에 보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실에 ITQ를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ITQ를 선택하시면 제 컴퓨터가 되게 느려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ITQ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ITQ.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2025년 최근 책 부록이 나와요. 그러면 얘 만약에 ITQ 파워포인트 2021 부록 자료 이렇게 나오면 여기 들어가셔서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셔서 요 밑에 있는 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한 뭐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압축을 풀어서 거기에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답안 전송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제가 영진권을 해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답안 전송 프로그램은 뭐 하지 않으시더라도 얘를 이제 이걸 눌러서 이제 로고 다운로드 폴더에 얘가 이제 다운이 되면 압축을 풀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닫아볼게요. 닫고 자,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여기 다운로드 폴더 있죠? 다운로드 폴더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지난달은 지금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됐나 봐요. 이 다운로드가 되면 여기에 뜹니다, 선생님. 다운로드된 거. 그거를 풀어주시면은 이제 픽처 폴더가 나와요. 그 픽처 폴더가
선생님들께서 ITQ 폴더를 여기다가 이제 문서 폴더에다가 픽처 폴더를 복사에다가 놓으시면 되죠. 아니면 끌어다 놓으시거나요. 그냥 문서에 요 ITQ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저처럼 이제 이렇게 IT 픽처 폴더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픽처를 그냥 갖다 끌어 놓으시는 거죠. 그럼 이런 그림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이 시험장에서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그림은 선생님들 PC에 있는 아무 그림이나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올리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2024년 7월 1일 뭐 이 바닥글 이 부분이 신경 쓰시면 이게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근데 저는 얘가 꼭 신경 쓰여서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그냥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합니다. 근데 삭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삭제하는 이유는 로고를 집어넣을 때 요 밑에 있는 날짜 그 상자랑 로고하고 약간 겹쳐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기가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세요.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우고 이제 요 로고를 갖고 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삽입, 개체는 삽입에 있습니다. 모두가 삽입에 이미지에 여기 그림, 이 그림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그림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물어보죠. 어디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 것인지요. 선생님들께서는 PC에 있는 그림 아무거나 갖고 오십니다. 그냥 아직 없으니까. 자, 그걸로 자,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는 자, 문서 폴더에 자, ITQ 폴더에 이렇게 픽처 폴더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로고 1이죠. 얘죠.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선생님. 그죠? 이게 들어오면, 자, 얘를 배경 제거를 하라 그랬어요. 배경 제거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크게 해드리면, 왼쪽에 조정이라는 폴더가 있죠. 조정이라는 폴더에 색이라는 메뉴에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밑에요. 자, 그러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를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로 이 회색 부분을 갖다가 놓고 클릭을 하시면 이게 배경이 빠집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이 들어오면, 자, 그림이 클릭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왼쪽에서 조정에서 색 드롭다운 버튼에서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마우스 모양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죠. 그때 회색을 배경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크기 조절점이 있잖아요, 선생님. 크기 조절하는 게요. 자, 어느 쪽 모서리를 갖다 놓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위에서 갖다 놔도 되고, 요 밑에서 갖다 놔도 돼요. 저는 위에서부터 줄일게요. 이게 대충 작게 줄입니다. 출력 형태에 맞게요. 출력 형태를 보고 그 크기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한 쪽 더 크게 할까요? 뭐 대충 이 정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왼쪽 하단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저는 일단 선생님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복사를 해둡니다. 컨트롤 C 이렇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 쪽에 여기 1번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 1번을 작성을 하잖아요. 1번에 메뉴가 이거 똑같은 거 하나를 더 갖다 놓으래요. 이 작업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복사해 놓어서 그냥 붙이고 크기 조절만 하면 편리하잖아요. 왜냐면은 파워포인트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잘 알아도 빨리 작성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도형을 너무 많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얘는 빨리 작업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C에서 컴퓨터한테 기억을 시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R은 여기에 조건은 없어요. 얘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쪽번호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런 상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 글상자가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면은 물론 이 부분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처럼 나오면 되는데 색상이 얘랑 좀 틀리잖아요. 얘는 좀 흐려요, 선생님. 기본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 크기도 좀 작아요. 근데 제가 답안지를 보면은 얘는 검정 글씨에 16포인트를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정에 16포인트를 우리도 그냥 맞춰주자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홈에, 홈에 여기다가 이제 죄송해요. 홈이 아니죠. 자, 얘를 선택하고요. 여기 서식에서 그 맞네요. 홈이 맞네요. 네, 정신 오락가락하네요. 죄송해요, 선생님. 자, 홈에서 글자 색이니까 얘가 맞죠, 그죠? 네, 여기를 검정색 이렇게 합니다. 검정색. 그리고 여기 16포인트. 16 엔터. 자, 저 오늘 상태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되셨죠?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삽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입. 바로 삽입으로 갑니다. 얘를 선택하고 나서요. 삽입으로 가셔서요. 이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여기 옆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들어갑니다. 자, 요거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여기 체크해 줘야지만 쪽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여기 보면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쪽번호가 없어요. 이건 제목 슬라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하나, 이 두 개를 해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번호에 표시를 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하나. 그러니까 삽입에서 머리글 바닥글로 가셔서 이 부분을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신다.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작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그러니까 마스터 작업은 도형을 넣고, 그 다음에 그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를 넣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되셨다면, 이제 메뉴를 얘를 빠져나오려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고, 그리고 맨 끝에 오른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기 눌러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기본 슬라이드죠.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왔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없음으로 했었잖아요. 우리는 세 번째 슬라이드 어떤 거죠, 선생님?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다가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한번 5번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이렇게 5개가 나와서 전체 6개의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요.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연습 시간 안 드려도 될까요? 안 드려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녹화해드리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자, 다음에 한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점수가 40점이에요. 여기 보니까 40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점이에요.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세 번째 60점이고, 그 다음 게 80점이고, 그 다음에 100점이고, 이게 100점이에요. 그럼 이게 작업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근데 어떤 걸 먼저 작업을 하셔도 돼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작업을 할 때 5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5번. 이게 100점짜리인데 어차피 작성해야 되는데 점수 높은 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이제 요거를 오늘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먼저 복사하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먼저 1번 슬라이드에서 얘는 복사를 해놓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그냥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컨트롤 V 해뒀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일단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 위치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예 지우세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이렇게 딜리트를 잘 해놓습니다. 1번은 40점짜리니까 나중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슬라이드를 들어갑니다. 자, 그럼 5번 슬라이드부터 오늘은 그러면 마스터 작업 배우셨고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5번 작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엑셀, IT 교육 엑셀 그 시험 지난 시간에 지난달에 지난달에 이 부분 공부를 하셨다면 얘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게요. 자, 그래서 별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잘 메모를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럼 5번부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한번 볼까요? 자, 5번에 먼저 이 차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메뉴 여기 차트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얘를 클릭, 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제를 볼까요, 선생님? 여기서는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하래요. 제가 엑셀에서는 여기서 콤보로 들어갔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콤보보다는 이 위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먼저 이게 하라는 걸 한 개를 선택하는 게 더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콤보로 들어갔을 때 작업하기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가능한데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냥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합니다.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은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확인. 항상 첫 번째 거예요. 거의 모든 다른 차트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엑셀 창이 뜹니다. 이렇게 엑셀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5번 슬라이드의 출력 형태를 보고 자, X축에 뭐가 있는지, Y축에 뭐가 있는지 또는 어, 범례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항목, 선생님 여기 이 차트에 보니까 항목이 얘잖아요. 여기 항목.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2018, 2019, 2020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우리 여기에다 그거 써주시면 되죠. 써보겠습니다. A의 2번지에다 2018, 2018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엑셀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네, 2019 엔터, 2020 엔터. 네, 늦어요, 선생님. 다시 할게요. 자, 2019 엔터, 2020 엔터, 2025 엔터, 그 다음에 2030 엔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이거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 얘를 크기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열 1은 어떤 거예요? 이게 계열이에요. 그 계열, 이게 범례잖아요, 선생님. 그죠? 이게 범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보니까, 자, 이 막대가 선생님 20, 20년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걸 써주면 되겠네요. 위에다. 계열, 이 부분에다요. 제가 범례 쓰는 범례가 계열이 되니까 B의 1번지에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20년 이상 건축물 가로 열고 1000세대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B와 C 사이에 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너비가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20년 이상 건축물 1000세대 해서 이 셀의 너비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계열 2는 리모델링 수요율 퍼센트. 여기다 써주면 되죠. C의 1번째다. 자, 리모델링 수요율 가로 열고 퍼센트 가로 닫고 오타 없이 쓰셔야 되겠죠. 얘도 C와 D 사이의 경계선 요 중간에
구분선이죠. 여기서 더블 클릭 해주셔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데이터는 어떠해요, 선생님? 20년 이상 건축물 1000세대, 거기가 2018, 2019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 입력할 때 얘를 요거 입력하면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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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치면 되겠죠? 20년 이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 밑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로로 보면서 세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놓고, 자, 3592. 3592 맞죠? 3592 엔터. 그 다음에는 4091 엔터. 4886 4886 엔터. 5895 엔터. 그 다음에 7642.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뭐예요, 선생님? 리모델링 수요율인데 저 오타 났네요. 이러면 이거 다 감점이에요. 여기 오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요율 하고 저는 얘는 5.0 엔터. 다음에는 5.0, 5.2, 5.5, 6.0. 다 이게 다 입력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좀 기다릴까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입력이 되셨다면 이 상단에 자, 여기 컴마를 넣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3,592 이렇게 컴마 컴마 천 단위를 입력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소수점 이하 여기 5.0인데 5.0인데 얘는 0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럼 자릿수를 얘도 다 세례 표시 형식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엑셀에 화면으로 가려면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이콘. 자, 이걸 클릭합니다. 네, 눌러줍니다. 그러면 엑셀 창이 활성화가 되겠죠? 되게 느린데요, 선생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편집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여기 데이터 편집이 있습니다. 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워낙 느려요, 선생님 제게. 녹화도 해서 더 한 걸 봐요. 네, 도형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멈추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떴어요, 선생님. 엑셀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 엑셀 창이 뜨면요. 여기를 드래그해서 첨단위, 그 표시 형식에서 첨단위를 눌러주면 되겠죠? 예. 첨단위 눌러주고, 화면이 지금 말이 아닌데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네, 여기서 레그에서 첨단위 눌러주고요. 첨단위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렇게 두 자리, 자릿수 늘림 줄임이 있잖아요. 예죠, 선생님. 요거 늘림 줄임. 요거 늘리려면 얘 눌러주면 되죠? 요걸로 클릭해서 두 자리면 한 자리 줄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됐죠? 자, 되셨다면 이 엑셀 창은 닫아주시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얘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자,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료를 입력을 했어요. 닫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잘못된 데이터는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 편집에서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보고 그대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차트 제목은 궁서의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를 하래요. 이거 차트 제목이 얘잖아요. 그죠? 이걸 선택하고 글자를 먼저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먼저 지정을 하죠. 조건을 다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다 점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에 이게 궁서, 궁서 엔터, 궁서를 하고 24포인트, 24 엔터. 굵게 하라네요. 그리고 요게 굵게 속성 가가가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래요. 이미 흰색이 되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다음에는 테두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테두리는 우리 항상 차트 도구의 서식이죠. 서식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도형이잖아요. 말하자면 여기 도형. 이 부분에서 테두리 넣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흰색으로 아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눌러서 검정색을 한번 눌러주는 거죠. 그럼 여기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을 하네요. 그러면 효과는 어디서 해요? 이 도형 스타일의 밑에 도형 효과. 얘는 색깔을 선택하는 거고, 얘는 테두리 선을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효과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눌러서 그림자로 와서, 그림자에서 얘는 오프셋 오른쪽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가 오른쪽에 있는 게 얘잖아요. 그 오프셋 오른쪽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글자 써볼까요? 자, 연도별, 리모델링,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 자,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하면 이 제목은 어, 조건에 맞게 입력을 하신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차트 영역은 노랑으로 하고 여기 메뉴를 보시면 자, 차트 영역은 노랑으로 하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하래요. 차트 영역은 이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림 영역은 여기 막대 그래프, 거꾸서 그래프가 있는 요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차트 영역은 마우스를 요 옆에서 클릭을 하면 이 전체가 보통 선택이 되고요. 그림 영역은 이 안에서 그냥 클릭하면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영역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은 이 제목 옆에를 그냥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제목 옆에. 그리고 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런데 색깔을 뭘로 채우래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채우래요. 채우기는 서식에 깡통이죠, 깡통. 깡통에서 노란색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노랑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그림 영역이라 그랬으니까 이 안쪽에를 클릭하면 되죠. 그 안쪽에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쪽을 선택하고 얘는 흰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서식의 깡통에서 흰색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되셨죠? 자, 다음에는 데이터 서식을 리모델링 수요일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을 지정하세요. 그랬어요. 자, 리모델링이 이 빨간색인데 지금 여기 선생님, 제가 이거 지금 2003년까지 했나요? 2030년. 요거 하나가 계열삼이 더 나왔네요. 그쵸? 이거 안 없앴네요. 다시 들어갈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거 기호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디자인 들어갈게요. 디자인.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 들어갈게요. 데이터 편집. 데이터 편집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기호를 여기 D열을 선택하시고요. D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제외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 채우기 핸들 같은 이런 조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이 있죠.
이 점을 놓고 이렇게 끌어서 얘를 제외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D열 자체를 선택하고 D에다 놓고 마우스 클릭하고 삭제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만 이렇게 표시돼요. 삭제하셔도 되고 선만 끌어서 넣고 닫으셔도 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범례를 보면 두 개가 나오죠. 아까 계열 3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 수요율 이게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안 보이잖아요. 요 선택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이 크면은 선택하기가 쉬운데 이거 숨겨져 있어서 이거 잘 맞춰서 클릭하기도 어려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차트 도구에 서식을 들어갑니다. 서식이요. 서식에서 왼쪽에 보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왼쪽이요. 여기를 열어두시면 여기서 계열들을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선택하느냐면 리모델링 수요일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 밑에 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선택된 그 차트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주시면 여기서 리모델링 수요일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표식에 있는 곡선형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얘를 표식에 있는 곡선형은 네 번째 거. 얘를 선택하고 보조축을 세웠죠? 이 오른쪽에 보니까 보조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축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 메모하시면서 하시는 거 맞으시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도 됐고 했는데 값 표시를 하래요. 자, 2030년, 20년 이상 건의 값 표시를 하래요. 예, 요거죠. 2030년이니까 요거잖아요. 예. 요 막대에 요 값이 7642가 들어갔어요. 선택을 하면 모든 계열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저 조절점이 나오잖아요. 얘만 선택하려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서 얘만 선택이 이렇게 돼야지만 됩니다. 자, 얘가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값을 표시할 때는 바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얘를 눌러주십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얘가 선택이 됐다면 이 플러스를 선택하고요. 이걸 레이블이라 그래요, 선생님. 레이블이니까 이거 데이터 레이블이니까 데이터 레이블 선택을 하셔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요 옆에 세부 버튼이 있죠. 삼각형 옆으로 된 거요. 거기서 얘가 바깥쪽 끝에 있으니까 바깥쪽 끝에 얘를 하고 만약에 안쪽 끝에 위치했다 그러면 안쪽 끝에 가운데 맞춤을 하면 가운데 맞춤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바깥쪽 끝에 있으니까 이 바깥쪽 끝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이 계열의 바깥쪽 끝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나타났어요. 자, 값은 표시가 됐어요. 네, 됐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 도형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 나머지는 선생님 어때요? 이제 똑같은 거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얘는 이걸 데이터표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다 보이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선택하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표를 눌러주면 이 데이터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 데이터표. 얘만 선택하면요. 여기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게 범례예요. 범례를 포함하면 범례가 나타나는 거고 범례 표지 없음하면 이 값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범례가 나타났으니까 그냥 데이터표에 이것만 선택하면 기본으로 볼게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범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한번 축의 값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값. 자, 왼쪽 주축은
자, 얘가 0에서부터 이게 회계서식일 경우에 컴마가 들어가면 이렇게 빼기 표시가 된다 그랬죠? 엑셀에서요. 파워포인트에는 처음 말씀드리네요. 자, 0에서부터 9천까지고 요 단위는 천씩 변해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0에서부터 9천까지고 단위가 천씩 변해갔네요. 똑같으네요. 그럼 여기 볼 거 없네요. 그죠? 근데 오른쪽 보조축을 볼게요. 보조축은 얘가 제일 작은 값이 4.0이고 마지막 값이 7.0이고 단위는 1.0씩 변해갔네요. 여기 그죠? 근데 내가 만든 차트는 달라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보조축을 선택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보조축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축 서식이 나오죠. 자, 최소값이 4.0이에요. 그럼 여기 선생님 4.0 써주면 되겠네요. 4.0. 자, 최대값은 7.0이네요. 자, 7.0, 7.0. 자, 다음에는 단위는 1.0이네요. 주 단위를, 자, 주 단위만 고치면 됩니다. 자, 1.0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리고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하면 이 옆에가 자,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차트가 축서식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얘가 선생님 7.0으로 안 나오고 7, 6, 5, 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잖아요. 이 표시 형식에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표시 형식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은 0.0 했으니까 밑에 소수점이 한 자리로 0.0 그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으로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엑셀에서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을 닫아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얘는 축도 됐어요. 자, 여기 작업이 은근히 많아요, 선생님. 보니까 여기 선이 없네요. 안에 눈금선이 없어요. 그쵸? 그럼 눈금선을 하나 가운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눈금선이 선택됐을 때 양옆에 이렇게 선택된 조절점이 보이죠. 그죠? 이게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택됐을 때 딜리트 키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제거를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드시고 나셨다면 이제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똑같으면 얘를 선택, 이거 다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다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니까 여기에 선이 좀 진해요. 바깥쪽도 진하고 이쪽도 진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가 좀 진한 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선택하고 이것도 일종의 도형입니다. 자, 그럼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선은 이걸로 선택하는 거죠. 아까 연도별 리모델링에서 검정색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 썸네일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거 진해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조축도. 자, 요거 선 테두리 클릭. 자, 밑에 있는 얘도 여기 있죠? 이것도 클릭 진해졌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얘만 만들면 되겠네요. 이거요. 시장 규모 증가. 자, 도형 삽입하네요. 화살표, 블록 화살표네요. 그러면 삽입해서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 여기 블록 화살표 그룹이에요. 여기가. 자, 이런 화살표니까 첫 번째 얘를 선택하고 찾으셨나요? 네, 얘입니다. 블록 화살표 그룹. 다시 한번 도형에 블록 화살표 선택하고 자, 위치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한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네요. 네, 이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 증가 씁니다. 시장 규모 증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했는데 이거를 안 했네요, 선생님. 그쵸? 여기 보니까 굴골이 도듬의 16포인트 외곽선 하라 그랬잖아요. 도듬의 16포인트. 그죠? 그럼 일일이 이거 다 이제 해줘야 돼요. 해볼게요. 일일이는 아니고요. 자, 얘 선택하고요. 요거 선택이 돼 있어요.
자, 홈에서 그 도둠. 얘부터 그냥 막 하고 할게요. 자, 도둠 엔터. 도둠 엔터. 16포인트. 16포인트 엔터. 자, 그 다음에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글자색 검정 한번 눌러주고 경계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경계선. 네, 경계선 선택해서 16포인트 엔터. 도둠 엔터. 경계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진하게 이제 검정색을 선택했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혹시라도 도형에서 얘가 제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정 가운데로 가면 되는데 정 가운데가 안 간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세로 부분에 정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눌러볼게요, 선생님. 위쪽 하면 글자가 위에 붙어요. 자, 근데 얘를 중간하면 중간으로 가죠. 네, 중간으로 다 맞춰주시라고요. 아래쪽으로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이 중간, 여기서 단락그룹에서 얘가 세로 정렬, 수직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면 얘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로 하래요. 아, 근데 죄송해요, 선생님. 얘는 또 굴림의 18포인트라 그랬네요. 이게 얘가 아니네요. 저 굴림의 18포인트네요. 자, 다시. 자, 이게 다시 합니다. 네, 이거 누르고 굴림의 이게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걸로 다시 써야 돼요. 굴림 엔터 18포인트 엔터 네, 됐죠? 네, 이렇게 했어요. 굴림이 18포인트를 하고 자, 파랑의 강조 1로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누르면 여기 도형 스타일이 있잖아요. 도형 스타일. 그죠? 여기 내려서 도형 스타일에 눌러서 얘가 미세 효과라 그랬으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 색 채우기, 그 다음에 밝은 색, 이게 미세 효과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 보이시죠? 네, 미세 효과 파랑 강조일 요거 같으네요. 파랑 강조일 1번 얘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미세 효과다 그럼 미세 효과에서 뭐 강조 3 하면 얘가 되겠네요. 3번 그죠? 얘가 되겠네요. 3번 이렇게 얘는 선생님 뭐예요? 강조 1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끝났는데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또 뭐가 달랐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아까 이거 안 했죠, 선생님? 전체로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선택하려면 제가 제목 옆에를 클릭하면 이 전체 영역이 차트 영역이 선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할 때는 항상 차트 얘의 바깥쪽을 선택을 합니다. 바깥쪽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도둠의 16포인트. 그래서 도둠 엔터. 그리고 16포인트. 16포인트 엔터. 그리고 외곽선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에서 외곽선은 얘잖아요, 선생님. 선은 항상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요. 그럼 저는 보니까 다른 데가 선생님 얘가 달라요. 얘를 제가 흰색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고 항상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데가 있나. 여기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는. 문서에 다 했는데 다 바뀌었어요. 문서에 24. 더 굵게 흰색 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 됐죠. 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얘도 써줘야죠.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제목 3점 이건 안 쓰면 안 되죠. 3점 리모델링 점인데 점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맞았고 얘도 맞고 이게 범례가 얘는 나타났어요, 선생님. 그쵸? 범례?
자, 범위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셔도 없어져요. 그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범례가 있죠? 이 체크 해지를 해주셔도 얘가 없어집니다. 저처럼 여기 범례가 나왔다면요, 밑에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더하기를 눌렀을 때 이걸 범례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볼게요. 그 범례를 체크하면 여기 범례가 나타나요. 흔들었지? 볼게요. 범례 화면을 작게 해놨더니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범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 그리고 범례의 위치도 다 틀려요. 만약에 범례의 위치가 아래쪽이면 아래쪽에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이쪽에 있다든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뭐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나고 위쪽에 있다 그러면 범례가 위쪽으로 나타나죠. 이 세부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없애야겠다. 그럼 범례 체크해주면 해제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범례가 나타나면요. 자, 그러면 뭐 틀린 거 없잖아요. 그죠? 얘만 위치만 잘 갖다 놓으면 되죠? 자, 그래서 빠진 거 없는 선생님. 이렇게 5번 문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배울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여기 100점 이거 정확하게 했다. 100점 하셨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제가 이 마스터 작업 있었죠, 선생님? 마스터 작업. 자, 마스터 작업 60점이네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그럼 160점은 벌써 취득을 한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녹화를 준비를 하고